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이규원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C샵의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과 스위치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프로그램은 어떤 입력값을 논리에 기반해서 출력값으로 변환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X라는 타입의 입력값을 Y라는 타입의 출력값으로 변환해 주는 게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인데, X 타입의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사용되는 빈도수가 균등하진 않습니다. 어떤 값들은 많이 사용되고 어떤 값들은 적게 사용되죠. 그 입력값에 따라서 사용 빈도를 화살표의 두께로 표현을 한다면은 X1, 2, 3는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입력값이고 X4랑 5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덜 사용되는 입력값이겠죠. 그런데 X1, 그러니까 자주 입력되는 입력값에 대한 대응 코드를 작성하는 비용과 적게, 덜 사용되는 입력값에 대한 대응 코드를 작성하는 비용, 이 비용은 입력값이 자주 사용되는지 이 빈도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X5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입력값이지만 X5에 대한 대응 논리를 작성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는 구현을 포기하는, 어쩌면 실용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소프트웨어로만 풀어야 될 필요는 없고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X1, 2, 3처럼 자주 사용되는 입력값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X4랑 5에 대한 대응 코드를 작성하는 비용을 아껴서 그 비용을 대신 그 운영으로, 고객 지원팀 운영으로 푼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더 훨씬 코드를 구현하는 것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이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되는 그런 입력값에 대한 코드를 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X2에 대한 구현이 빠져 있는 그림인데 이게 의도해서 구현하지 않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버그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피드백을 받아서 버그를 수정하거나 시스템을 더 개선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보고되는 것, 이것도 피드백의 일종이죠. 최종 사용자나 아니면은 팀 내에서 디플로이된 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버그가 발견됐을 때 버그를 제보하는 거죠. 인스 테스트도 피드백의 한 종류입니다. 코드가 디플로이 되기 직전 혹은 직후에 QA 조직 혹은 자동화된 인스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위 테스트도 좋은 피드백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스 테스트와는 다르게 전체 시스템 대상이 아니고 시스템 중에 일부 코드만 떼어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보통 자동화되고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접 실행하고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에게 주는 피드백 품질이 인스 테스트보다는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우리에게 제보해주는 오류도 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종의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머는 그 문법을 준수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컴파일러가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거죠. 다음은 코드 편집기, IDE나 다른 편집기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 언어의 문법 오류 혹은 피해야 될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 잡아주거나 이런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는 과정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피드백 중에 자, 지금 보이는 피드백 중에 위로 갈수록 위쪽에 있을수록 프로그래머로부터 코드가 멀리 떨어져서 발생되는 피드백들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프로그래머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피드백이죠. 이 피드백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피드백 방식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편집기 검사처럼 프로그래머에게 가깝게 발생하는 피드백들은 최대한 활용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래머에게 주는 정보가 크기 때문에 문제를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이제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과 관련된 C# 8.0 이전의 참조 형식 레퍼런스 타입은 어땠는지 보면은 이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는 특정 개체를 참조하거나 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개체를 참조하는 변수일 경우에는 참조 변수에는 개체 핸들 주소가 들어있고 이 개체 핸들은 또 개체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개체 접근할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참조 변수 값이 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참조 변수는 개체를 참조하거나 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값이 널인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개체 멤버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참조할 개체가 없으니까 개체 멤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익셉션 중에서도 아주 피해야 될 나쁜 익셉션이 바로 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에요. 우선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특정 참조 변수가 널일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다음은 특정 코드 블럭이나 특정 라인에서 이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코드 조각 내에 어떤 참조 변수에 널이 담겨 있어서 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현을 해보기 전까지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보다 더 나은 품질의 피드백을 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자, 잠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에릭 마이어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프로그래밍 스타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정의는 절대 스테이트먼트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더 근본주의적으로 정의하는 정의도 있는데, 에릭 마이어는 그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스테이트먼트보다 익스프레션을 더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순수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해요. 프로그래밍 세상에는 이제 함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모든 함수가 순수하진 않아요. 그럼 순수함은 뭐냐? 순수함은 이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입력에 대해서 항상 같은 출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모든 출력이 인터페이스 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은 리턴되는 것이 모든 출력이다. 리턴값 외에는 출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과 동일한 표현으로 참조투명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참조투명하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떤 함수가 참조투명하다면은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패턴 중에 sum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sum 타입은 A 타입 혹은 B 타입을 담는 타입이에요. 둘 다 동시에 담진 않고 A 타입을 담거나 B 타입을 담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타입을 가지고 A와 B의 sum 타입을 만들 수도 있고, B 타입을 사용해서 A와 B의 sum 타입을 만들 수도 있어요. maybe t라는 타입은 sum 타입의 일종이에요. t 타입의 값을 하나 갖거나 아니면은 아무 값도 갖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C# 8.0 이전에 레퍼런스 타입과 비슷하죠? 어떤 값을 참조하거나 너리거나 이거랑 유사하게 어떤 타입의 값을 갖거나 아무것도 안 갖거나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게 maybe t 타입이에요. 이 maybe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A를 B로 바꾸는 변환과 maybe A가 있다면 maybe B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C#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maybe t 타입은 map이라는 함수를 갖는데, 메서드를 갖는데, 이 메서드는 t 타입을 u 타입으로 변환하는 map이라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고 maybe u를 리턴합니다. 자, 이게 위에 보여진 그 식과 동일한 C# 코드 표현이에요. 저 식에서 maybe를 f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표현은 펑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maybe는 펑터의 일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maybe A와 A를 maybe B로 바꾸는 변환이 있을 때 maybe B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C#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maybe T는 이런 바인드 메서드를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인드 메서드는 T 타입을 maybe U 타입으로 변환하는 map이라는 함수 파라미터를 갖고 maybe U를 반환합니다. 자, 이 식에서 maybe를 M으로 치환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나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maybe 타입은 펑터면서 모나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코드가 maybe를 C#으로 구현한 구조체입니다. 이 maybe라는 제네릭 구조체는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map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슬라이드에서 봤던 바인드 메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저 구조체를 지원하는 maybe라는 정적 클래스가 있는데, 이 정적 클래스에는 우선 just라는 팩토리 메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just 팩토리 메서드는 값 형식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항상 just만 반환합니다. 다음은 이제 create라는 팩토리 메서드가 있는데, 이 팩토리 메서드는 레퍼런스 타입에만 쓸 수 있고요. 참조 형식에만 쓸 수 있고, 파라미터 value가 null이면은
nothing을 반환하고 널이 아니면은 just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예제를 돕기 위해서 do와 do if just라는 명령형 도우미 메서드가 있고요. 이 do라는 명령형 메서드는 이 maybe가 just면은 for just 콜백을 실행하고 maybe가 nothing이면은 for nothing이라는 콜백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콜백만 실행하는 거죠. 둘 다 실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do if just는 이 maybe가 just일 경우에만 이 for just 콜백을 실행합니다. nothing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select many 메서드는 maybe t가 링크의 일부 스펙을 구현하게 도와주는 메서드입니다. 이거는 사용되는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든 maybe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just. 자, just 팩토리를 사용해서 값 1이 담긴 maybe integer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이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do if just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aybe가 just일 경우에는 just value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 거죠. 이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자, 출력을 한번 보면은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just 1이라고 출력됐죠. 다음은 nothing. nothing은 팩토리 메서드가 아니고 이 속성을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인스턴스에 do 명령형 메서드를 사용해서 만약에 maybe가 just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maybe가 nothing이면은 nothing이라고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자, nothing이라고 출력이 됐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bind 메서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concate이라는 메서드는 파라미터 두 개를 갖습니다. 둘 다 이제 스트링 타입의 파라미터 A, B 두 개를 갖는데 A와 B가 둘 다 널이 아니라면은 두 개를 합치는 일을 합니다. 보면은 구현을 보면은 A를 사용해서 maybe MA를 만들었고요. B를 사용해서 문자열 B를 만들어서 maybe MB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컨캣을 하는데 두 개를 합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널이라면은 컨캣을 못하는 거고 둘 다 널이 아니라면은 문자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 메서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A와 B 둘 다 널이 아닌 문자열 값, 문자열 개체를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A의 널을 입력해보고 세 번째는 B의 널을 입력해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A와 B 둘 다 널을 입력해볼 거예요. 각각 경우에 이 리절트가 어떤 값을 담게 되는지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명령형 메서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는데 리절트에 값이 담겨 있다면은 그러니까 just라면은 just value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nothing이라면은 nothing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됐고 첫 번째 실행의 결과를 보면은 just foo bar 라고 문자열 두 개를 합친 출력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를 보면은 nothing. 세 번째 결과 nothing.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둘 다 널이 아닐 경우에만 문자열 두 개를 합쳐서 just를 만들어낸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널이면은 nothing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A와 B에 대해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한 상황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maybe를 사용해서. 동일한 코드를 링크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이 maybe 정적 클래스에 있는 selectman이라는 확장 메서드 덕분에 이 메서드가 maybe t 타입이 링크의 일부 스펙을 구현하도록 준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법 사용이 가능하고요. 위에서 본 코드랑 이건 동일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좀 읽기 쉽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맵 바인드 메서드 호출을 직접 하지 않고 x, y 자체에만 좀 집중해서 문자열 변수에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just foobar, 두 번째부터는 계속 nothing일 거예요. 자, 이렇게 maybe t를 사용한 예제를 좀 봤는데 maybe t를 사용하면은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특히 참조 형식 변수에 널이 담겨 있는 것처럼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을 막아줍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이런 오작동을 막아주는 안정감은 큰 장점이죠. 근데 장점만 있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maybe가 주는 단점도 있는데 뭐냐면은 t를 maybe로 한번 감싸고 나면은 다시는 maybe를 벗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t를 maybe t로 감싸서 다루면은 안정성은 없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t가 아닌 maybe t를 다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항상 뭐 맵, 바인드, do 뭐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콜백을 통해서만 t를 다룰 수 있지 그 밖의 방법으로는 t를 직접 다루지 못합니다. 항상 maybe를 통해야만 돼요. 이건 이제 모나드의 특징인데 뭐 이런 특징이 항상 단점이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단점이죠. 대표적으로 C샵의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 태스크는 이제 태스크도 모나드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코 모나드인데 t를 태스크로 감싸고 나면 항상 이제 비동기 작업을 할 때 태스크 t를 통해서만 t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tpl이 잘 설계되었더라도 콜백을 사용해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async await라는 도구가 등장한 거죠. C# 8.0 이후의 참조 형식은 약간의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ybe가 가진 안정성만큼의 확실한 안정감을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주고 안정성을 제공해 주면서 maybe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또 많이 덜어주는 절충안 같은 도구예요. 자, 특징은 이렇습니다. 참조 변수에 널 값을 대입하기 귀찮아졌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널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경고를 줍니다. 너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계속 프로그래머를 귀찮게 해요. 고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참조 변수에 참조 변수의 멤버를 사용하기 전에 널 값이 대입되어 있는 건 아닐지 확인하도록 또 계속 귀찮게 합니다. 컴파일러 경고를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매개 변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인자들은 항상 널인지 아닌지 검사를 직접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와 코드의 책임이에요. C# 8.0 이후 버전을 C# 8.0 이상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이제 이 특징들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 수준에 적용하고 싶으면은 프로젝트 파일에 nullable, enable 이렇게 요소를 추가해 줘야 되고, 파일 단위로 적용하고 싶으면은 코드 파일에 nullable, enable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 이제 nullable, enable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nullable annotation context, 그리고 nullable warning context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은 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nullable을 활성화시키면은 반대로 널을 대입할 수 있는 참조 형식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레퍼런스 타입 어떤 t가 있을 경우에 t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저 형식의 변수에는 널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nullable reference 타입의 경우에는, 이 타입의 변수의 경우에는 멤버를 사용하려고 할 때 또 귀찮게 해요. 컴파일러가 널인지 아닌지 꼭 검사를 하라고 경고를 줍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 코드를 보면은 먼저 이 파일 맨 처음에 nullable 전처리기를 사용해서 C# 8.0 nullable 피처를 활성화 시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 call clone이라는 메서드를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트링 타입의 nullable reference 타입이 아니에요. 이런 타입을 non nullable reference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발음하기 좀 어려우니까 줄여서 그냥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음표가 붙은 거는 nullable reference 타입, 안 붙은 거는 그냥 레퍼런스 타입. 자, 이 레퍼런스 타입, 스트링 레퍼런스 타입의 value라는 파라미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된 인자의 클론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value 파라미터에 null이 대입됐다면은, null 인자가 들어왔다면은 이 코드에서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자, 다음 코드는 레퍼런스 변수를 사용하는 예제인데, 자, value라는 스트링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에 null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id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non nullable 타입에 null을 대입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없애려면은 null이 아닌 값을 대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타입을 nullable reference 타입으로 바꿔주면은 경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17번째 줄, 여기서 여전히 ID는 저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요. 피드백이 뭔지 보면은, call clone 메서드의 저 value라는 파라미터는 타입이 nullable reference 타입이 아닌데, 인자에 사용된 저 value라는 변수는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컴파일러 경고를 무시하고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패했죠? 보면은 call clone 메서드 내부에서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제가 ID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인 거죠. 이 문제가 있는 코드를 우선 제가 주석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제가 방금 주석으로 만든 콜 클론 밸류, 이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24번째 줄에 있는데, 이 24번째 줄에 대해서는 IDE가 저에게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if 블럭 때문입니다. 24번째 줄이 실행되려면은 그 전에 반드시 이 블럭이 먼저 실행돼야 되는데, 이 블럭은 만약에 밸류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널이면은 메서드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죠? 리턴해 버려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밸류가 널을 가지고 있다면은, 밸류 변수가 널을 담고 있다면은 24번째 줄은 호출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번째 줄이 호출된다면, 만약에 호출된다면은 밸류에는 반드시 널이 아닌 값이 대입되어 있겠죠. 그래서 IDE가 저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성공했죠. 자, 이번에는 레퍼런스 타입의 아규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메서드는 굉장히 단순한 일만 합니다. 스트링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아규먼트를 받아서 컬 클론에 그대로 전달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레퍼런스 아규먼트라는 메서드의 이 밸류 파라미터 타입이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고, 그죠? 그냥 스트링 타입이니까 이 밸류에는 널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aybe와는 다르게 이 레퍼런스 타입, C# 8.0의 레퍼런스 타입은 널 대입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서드를 두 번 호출할 건데, 한 번은 파라미터에 문자를 사용하고요, 한 번은 파라미터에 널을 사용해 볼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foo를 사용했을 때는 성공했고요, 널이 대입됐을 때는, 널을 사용했을 때는 컬 클럽 메서드 내부에서 널러블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아규먼트는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은 널러블 레퍼런스 아규먼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라미터 타입이 널러블 레퍼런스일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죠. 이때는 IDE가 저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위에서는, 이 메서드에서는 파라미터 타입이 널러블하지 않았기 때문에 IDE가 저한테 경고를 주지 않았는데, 이 메서드에서 value라는 파라미터의 타입은 널러블하기 때문에 IDE가 저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컬클런 메서드 파라미터는 타입이 널러블하지 않으니까 위험해 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한 경고예요. 또 이 주석을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IDE의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해보면은, foo를 사용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널이 사용됐을 때는 컬 클럽 메서드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IDE가 경고를 해주고 있는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면은
피드백이 없어지고, 또 여기서 똑같이 호출되는 콜 컬러 메서드가 있지만 이 메서드는 널이 아닌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논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IDE가 저에게 전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실행을 또 해보면은 f가 사용됐을 때, 널이 사용됐을 때 모두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구는 스위치 익스프레션입니다. C# 8.0 이전에는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만 있었죠. 그럼 스위치 스테이트먼트와 스위치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는 명령형 도구고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함수형 도구예요.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는 명령을 실행하고요.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값을 반환합니다.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는 일부 또는 전체 분기를 다루고, 그러니까 전체 분기를 다루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스위치식은 전체 분기를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식도 강압적으로 강하게 전체 분기를 다루도록 하진 않지만 그 레퍼런스 타입처럼 전체 분기를 다루지 않으면은 이제 귀찮게 해요. 자, 이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와 스위치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프로그래머에게 피드백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의 파라미터 하나를 갖고요. source라는 이름의 파라미터 하나를 갖고 이 source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기 처리를 하는데, 전체 분기를 다 다루지 않고 source가 널일 경우에 대한 분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만 has value를 false로 담고 있어요. 네이밍을 가지고 유추했을 때 이제 has value는 source가 널이면은 값을 가지지 않는 거니까 false를 담고, source가 널이 아니고 어떤 문자열 값을 담고 있으면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has value는 true가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동작이 어떤지 한번 보죠. 실행하고 출력값을 확인해 보면은, 자, 먼저 저 source 파라미터에 널이 대입됐을 때, 자, false가 반환됐죠. has value false. 뭐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값이고, 두 번째 source에 fu가 대입됐을 때, 그때도 여전히 false입니다. 근데 has value 값이기 때문에 source에 fu가 대입됐다면은 true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름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둘 다 false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IDE는, 그리고 컴파일러는 저에게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has value 네이밍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요구사항이었다면은 이건 버그인 거죠. 그쵸? 컴파일러도 IDE도 저에게,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프로그래머로부터 먼 버그 리포트라는 형식의 피드백이 언젠가 오겠죠. 이번에는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 익스프레션도 파라미터 소스가 널일 경우에만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를 썼을 때랑 다른 점은, 근데 아이디가 저에게 피드백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 키워드에 담긴 피드백을 보면은, 자, 널일 때는 네가 다루고 있는데 널이 아닌 경우는 다루고 있지 않다 라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무시하고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아요. 좀 전의 케이스랑 똑같이
널 foo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번에도 널 foo 사용해서 ID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널이 대입됐을 때는 성공했어요. 출력값은 false. 그런데 foo를 사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exception입니다. 스위치 익스프레션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익스프레션이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거죠. 저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지금 널인 경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스에 fu가 들어왔으니 이 스위치 익스프레션이 다르지 않는 그런 분기가 런타임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ID는 런타임에 그런 대응되지 않은 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에게 피드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에 응해서 제가 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true를 반환하도록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봤을 때 소스가 널이 아니면 has value는 true가 되고 소스가 널인 경우에는 false가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했고 널인 경우의 출력은 false, foo인 경우의 출력은 true. 기대한 대로 동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션에서는 코드의 논리 분기에 대한 인지를 도와주는 C# 8.0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사용된 모든 예제 코드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주소로 가시면은 전체 코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